안녕하세요. 마술처럼 세금을 줄여주는 마세TV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최근에 연말정산 관련된 동영상 촬영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연말정산 세금 추징 1순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시지 않은 내용일 것 같아서 좀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연말정산 세금 추징 1순위는 무엇일까요? 자, 2020년 1월 16일 날 한국세정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을 해봤더니 자, 그림에서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뭐가 제일 많았죠? 그렇죠. 인적 공제 등을 통한 과다공제가 제일 많았다. 자,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득공제 100만 원의 개념 때문에 해마다 2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인적공제 과다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과다공제를 받았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전산에서 부당공제로 자동 적발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뒤에서 다룰 내용이긴 하지만 한번 좀 간략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2001년 퇴직한 부모님의 공무원 연금이 3,600만 원 있었다. 그럼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2001년 이전에 불입한 공적연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 주택임대소득이 1,999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니까. 세 번째, 부모님의 이자 배당 소득이 1,999만 원이다. 이 이자 배당 소득을 우리 금융소득이라고 하죠. 금융소득도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상장 주식을 양도해서 5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상장 주식의 대주주냐 소액주주냐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소액주주라면 상장 주식 양도로 인해서 5천만 원, 1억, 10억의 양도 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시골에서 농업소득,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 1억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일용직 소득이 5천만 원이 있다. 3개월 미만 근로계약에 의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으로 나올 수 있고요. 소득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세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자동 적발이 될 수가 없겠죠. 근로소득이 501만 원이 있다. 이는 자동 적발이 돼서 인적공제 과다로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500만 원까지일 경우만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죠.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 뒤에서 한 번씩 좀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런 소득을 갖고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라면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공제란 연령 제한과 소득 제한이 있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한 명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총급여만 있다, 근로소득만 있다라면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 금액이란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유리한 사람은 누구다? 총급여액이 더 큰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럼 여기서 그 기본공제 대상자가 뭘까요? 우리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나이는 어떻게 되죠?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의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실제 같이 거주하는 자를 말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형편상 근로자와 떨어져 사는 부모님도 자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의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우리 소득금액 100만 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뭐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국세청 책자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 소득금액 100만 원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죠?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을 생각하면 총 급여가 333만 원 넘으면 안 되겠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어떻다? 500만 원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연금소득은 어떻게 돼요? 이 100만 원을 판단하는 게 연금소득으로 수령한 총 연금액이 아니라 여기에 연금소득 공제를 차감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으로 받은 총 연금액이 516만 원이면 여기에 연금소득 공제가 최대 416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516만 원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공적연금은 2001년 이전 불입분과 이후 불입분을 나눠봐야 되는데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소득이고 이후 불입분부터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판단할 때 2001년 이전 불입분과 이후 불입분이 같이 있다라면 과세 대상 연금 수령액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연금공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이 아닌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총 연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업소득은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게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를 판단해야 되고요.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경비를 제외한 총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를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판단한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 없어요. 그냥 총 수익 금액 자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2천만 원이 넘냐 안 넘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퇴직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이 1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퇴직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다. 그럼 일단 인적공제에서 제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의 경우에 어떻게 보냐면 우리 양도가액, 파른 가격 있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까지만 봅니다. 여기까지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에 넣을 수 있지만 100만 원이 넘는다라면 인적공제에 넣으면 안 되죠. 최근에 가장 많이 부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도소득 금액 때문에 생기는 이유입니다. 요거는 사례로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가족이 있다라면 우리 인적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예를 하나씩 좀 만들어 봤어요. 자, 아버지가 매월 공무원연금 200만 원 정도 받는데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을까요? 자,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계속 앞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2001년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소득이고 이후 불입분은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섞여 있다라면 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적 연금만 있다라면 이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516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적 연금을 수령한다. 그럼 사적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경품 소득입니다. 자, 경품으로 이런 고가의 외제차를 받을 수 있다라면 엄청나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경품 소득을 받은 부모님이 있다라면 인적공제에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이 경품은 사실 우리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적어요. 만약 복권을 사서 이런 걸 받았다. 그럼 복권의 취득가액 정도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뭐 500원,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하겠죠. 그 얘기는 거의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첨 금액 전부를 소득 금액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외제차를 경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1월에 또는 2월에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강의나 원고료를 받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강의나 원고료는 무슨 소득일까요? 얘는 사업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따지는 건 사업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의 구분을 좀 많이 보는데요. 어떤 기준이냐면 강의나 원고를 일주일 단위 또는 매일 또는 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를 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뭐 가끔 뭐 언론에서 기고를 하고 원고료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기업체나 그 공적 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는다. 그럼 매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 기타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럼 무조건 인적공제로 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자, 기타 소득의 경우에도 내가 받은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하는데, 강의나 원고료 같은 경우에는 그 2019년도부터 약간 법이 바뀌어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60%로 다운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익 금액이 750만 원까지는 3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앞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강의나 원고료로 받는 분이 있다라면 이 사람이 연간 받은 이 금액이 750만 원을 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으면 인적공제 포함시키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인적공제를 가장 많이 부인당하는 양도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연말정산 세금 추징 1순위가 되는 가장 많은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우리 엄마가 주택을 매도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네요. 기본공제 대상에 넣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엄마가 판 주택이 양도가가 9억이에요. 그러면 인적공제 대상에 넣어도 됩니다. 왜? 1세대 1주택자는 9억까지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판 주택이 15억 또는 20억짜리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돼 있죠? 우리 양도가 판 가격 있죠? 거기에 취득 가격 그리고 필요경비,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을 빼줍니다. 그거를 우리 양도차익, 우리가 번 돈이라고 합니다. 이 양도차익인데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분에 대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별도로 산정을 해요. 여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주식은 없어요. 부동산만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우리 양도소득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인적공제 대상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그 100만 원을 따질 때 어디까지죠? 요 빨간색으로 나온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까지, 즉 이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인적공제 넣을 수 있지만 이게 1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은 인적공제 넣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실수를 많이 하냐?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80%까지 적용했더니 양도소득 금액이 200 또는 2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면 양도세 낼 과세 표준이 빵이 되죠. 그러니까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집을 팔았는데 세금 낸 게 없어요.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을 넣을 수 있지 않냐?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들 다 부인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집을 팔았다. 일단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거 넣었다 공제 받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나면, 걸리면 과소 신고한 거기 때문에 본세 외에 과소 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두들겨 맞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상사를 당하지 않게끔 우리 부모님, 부양가족인 엄마나 아빠가 집을 팔았다. 일단 배제시키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엄마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양도차익이 250만 원이 발생해서 실제 양도세를 낸 건 없습니다. 그렇죠? 양도차익 250에 기본공제 250을 차감하면 과세 표준이 제로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도 되겠죠?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될까요? 이 경우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엄마가 판 주식이 상장 주식인지 비상장 주식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비상장 주식이라면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 원이 낮다라면 무조건 인적공제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엄마가 판 주식이 상장 주식이다. 그럼 하나를 더 살펴봐야 돼요. 대주주냐, 소액주주냐. 상장 주식, 소액주주가 판 주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게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하지만 대주주가 팔았다라면 과세 대상 소득이기 때문에 얘는 인적공제 넣으면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작년에 자녀 명의로 테슬라 주식에 투자해서 2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양도차익이 200만 원이 나서 실제 양도세를 낸 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 인적공제 대상자로 넣어도 되겠죠? 안 됩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일단 저는 왜 이렇게 작년에 테슬라, 작년에 해외 주식에 투자했으면 다 이렇게 많이 버셨죠? 왜 이런 건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런 분들이 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담이었고요. 테슬라 주식에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해서 돈 200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250을 차감하면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번 돈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는다라면 내가 내야 될 소득, 양도소득세가 없다 하더라도 인적공제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